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굿비 그리고 사이언스 플러스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즘에 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차의 그런 축소 버전인 RC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RC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보통은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형태의 이런 RC카가 여러분들 본 거가 거의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어떤 라인을 타고 돌아가는, 라인을 타고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두 가지 타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조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가치들, 왜 4차 산업혁명에서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차들은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차인데요. 자율주행차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인 차를 사람이 운전하듯이 하죠. 그렇지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눈, 그 다음에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그 다음에 촉각이 있죠. 이런 것들의 5가지 감각기관을 IoT라는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차에 붙임으로써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차를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할 건데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율주행차가 만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과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출시되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소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것들까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롤리 딜레마라고 얘기했던 것이 가장 키인데요. 그 키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일 텐데요. 스쿨존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스쿨존에서는 30km/h로 속도를 늦추어서 가는 그런 법이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잘잘못의 여하를 막론하고 운전자의 강한 이제 처벌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렇듯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만일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런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차 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제 맛배기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있는 차가 자율주행차의 한 가지 이제 샘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냐 그러면,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이 되는 차입니다. 원격으로 리모컨으로 조정이 되는 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런 통신기관, IR 센서라고 하는데요. IR 센서와 여기 리모컨의 주파수를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RC카 조정하는 거는 이런 센서와 다른 이런 블루투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투스 센서라고 하는 이런 블루투스 모듈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 하는 게 이제 블루투스고, 여기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보는 이런 리모컨 같은 이런 형태로 해서 조정하는 게 이 형태입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대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조금 주목이 되겠죠.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이 전자 유닛입니다. 이 전자 유닛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두이노에서 여러분들 육감, 5가지 감각 기관에서 수집된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도 많이 있죠. 일반적인 차에 많이 있는 그런 기관들은 뭐 구동하는 이쪽 구동부, 그 다음에 프레임부, 그 다음에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 전기 자동차에 이 모터를 돌리게 하는 이 소스가 되는 배터리, 여기까지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R시카는요, 3가지 종류가 되는데 오늘은 2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이제 리모컨. 보통 이제 R시카라는 게 리모트 컨트롤러라고 그래가지고 원격 조정한다, 이거의 RC예요. 그다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가 않네요.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격 조정을 하는 거고요. 2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그러면 정해진 그런 경로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3개 나와 있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라인을 읽어드리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시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인이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라인을 벗어가게 되면 얘가 이 센서가 어디에 걸렸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감지하는 그런 라인 트레이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센서가 다른 뿐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눈처럼 생겼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람 눈처럼 보이죠? 이건 눈이 아니고 초음파 발생기입니다. 초음파 발생기여서 여기에서 박쥐처럼 초음파가 나가요. 그래서 나갔다가 뭐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어떤 거리에 무엇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해주는 장치가 초음파 장치인데요. 이것도 앞에 이렇게 형태로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 앞에 뭔가 부딪혔다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하는 거죠. 부딪혔으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다 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R시카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도대체 어떤 구성품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처럼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하는 모듈인데, 통신하는 거는 무선 통신이라서 안타깝게도 사람은 텔레파시 하는 능력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텔레파시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초능력을 가졌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리모컨으로 초음파 조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시각이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CCTV 어디든지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 CCTV에 움직이는 영상을 분석해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차는 그러한 다양한 센서, 우리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연히 뭐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죠. 뭘로? 머리로. 머리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요 중간에 있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초중고생들은 워낙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 마이크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만 하더라도 이거에 막 100분의 1도 안 되는 컴퓨터를 다루던 시대에 태어났었어요. 그만큼 이 지금 마이크로 컴퓨터가
파워풀하게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머리의 역할은 두뇌의 역할을 하는 전자 유닛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사합니다. 요즘에 전기자동차 테슬라 하죠.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잘 하고 있죠. 그런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유닛이죠. 뭐죠? 모터, 구동장치죠. 모터, 그 다음에 또 뭐죠?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습니다. 석유를, 가솔린이나 디젤을 쓰지 않죠. 바로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동력원을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RC카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배터리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유닛을 다 이렇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RC카를 체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좀 전 시간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그런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가장 베스트는 사고가 나지 않게 잘 만드는 겁니다. 그죠? 사고 난 다음에는 책임 소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AI,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AI라는 거예요. AI가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사람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AI 알고리즘도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아주 퍼펙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쌓인다는 거죠. 디지털화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쌓인다는 거죠. 수많은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결국 퍼펙트한, 완벽한 그런 언젠가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AI가 출발하게 됩니다. AI 관련된 그런 사례로는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거 하나 있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세돌 구단이 뭐라고 그랬죠? 파죽지세로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대국은 파죽지세로 패하고 있었죠.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 한 번 이기게 된 이유도 어떤 것 때문에 이겼냐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그런 수가 나온 거예요. 바둑의 수가. 그래서 이 AI 알고리즘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거는 없는 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한루프, 보통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무한루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행보를 기존과 다르게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최초로 인간한테 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바로 AI 알고리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반증이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쌓이면서 이제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다.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이 전후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김으로써 인간이 AI를 이긴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될 거라고 다들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바둑에 의해서는 AI가 인간을 넘어섰지만 그 이외의 하나하나의 그런 케이스에서는 인간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지금 현재 토탈 5단계로 나뉩니다. 0단계가 바로 우리 현재 인간이 운전하는 그런 형태의 단계를 0단계라고 하고요. 자율주행차는 1단계부터 나가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 보통 후진을 하게 되면 뒤에 삑 소리 나죠. 뒤에 뭐가 있으면 삑 소리 나죠.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조하는 그런 단계를 1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후방 센서, 전방 센서, 측방 센서 있는 것들은 다 자율주행차의 그 아주 초보 단계, 1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럼 뭐냐? 저희 나라도 아직까지 2단계는 가고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가 없죠, 참. 여러분들 부모님 이 이제 운전하시는 그런 차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크루즈 기능이라고. 네. 크루즈 기능이 뭐냐 그러면 정속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가 2단계 그런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됩니다. 2단계 자율주행은 바로 크루즈 여행 같이 이제 내가 이렇게 악셀을 밟았다 놨다 해야 되는 거를 이제 AI가 보조해서 정속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3단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단계는 이제 제가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놓을 수 있을까? 무섭죠. 이 운전대를 놓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이 초음파 센서, 이 친구가 전방, 측방, 후방, 위에도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주변을 다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차가 내 옆으로 오게 되면 싹 피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3단계까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곳은 이 한정된 그런, 도시 내에서만 쓰여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판교에도 이 자율주행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한된 형태에만 아직까지 3단계를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고 났을 때 파장이 클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또는 RC카를 대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이 그거죠. 안전.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그렇죠. 내가 옆에 있는 차를 이렇게 키스한다고 그러죠. 네, 맞닿아서 문제 생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닿게 되면은 의미는 좀 틀려져요. 네, 차야 새 걸로 바꾸면 되지만 다친 사람은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없죠. 따라서 그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율주행차 3단계 이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저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자율주행차가 발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단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아직 4단계는 우리나라가 아마 한 5년 후 정도에는 4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은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차죠. 택시 회사, 무인 택시가 이제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승차 태워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 사고를 어떻게 정확하게 수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미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또 충분히 이제 대응되는 논리가 있으면 수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면허증 없이도 제가 제 차를 운전이 아니죠.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차가 저를 그쪽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AI 알고리즘 중에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요즘에 주정차를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은 이미 나와 있어요. 고급차들은 주정차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주정차를 합니다. 그런 차가 있거든요. 이 기술은 실은 AI 알고리즘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죠. 주차장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죠. 대부분.
다 멈춰있는 차들 사이에 비어있는 그 공간으로 내 차를 집어넣기 때문에 알고리즘 몇 번만 돌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변 상황이 가변적이지 않죠. 주변 상황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주행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가 옆에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차가 꼭 그 길만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죠. 왜? 이 차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알고리즘이 복잡해지고 고도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CPU, 알고리즘도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자율주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자율주행의 AI 알고리즘을 그러면 만들어내는 그 소스 코드라고 하죠. 프로그램 코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코딩은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인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냐?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는 디지털이죠. 그래서 디지털 코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코딩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코딩의 핵심이 논리적 사고라고 했는데요. 그 논리적 사고, 결국은 논리적 사고라는 거는 어떤 케이스가 오더라도 이 케이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이건 아주 심플한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왔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잘잘못을 따져서 사고 처리를 하고는 하는데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을 예견을 해서 그런 사건이 만들어질 경우는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지시를 해놔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코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내 기준에 따라서 해결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신호를 위반했어. 그러면 이 신호 위반한 차를 미처 이제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기계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 거가 이슈가 되고 있는 트롤리 딜레마하고 연결이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도 돼? 가면 안 돼? 피한다면 내가 더 손해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가서 받아버릴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피할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각각 케이스 잡아서 코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딩이 어려워요. 그런 모든 케이스를 입력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분을 남겨놓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경우 판단에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코딩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라인 트레이서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잠깐 코딩에 예를 들어서 해보자 그러면 이런 차의 경우는 결국은 속도, 방향, 그 다음에 전진, 후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입력하는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코딩을 할 때는 몇 줄이 안 돼요. 몇 줄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코딩을 입력을 시켜놓고 동작을 시켜보면
내가 입력한 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는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율주행차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사물들은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90도 틀어서 앞으로 한다고 얘가 90도 틀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휠이 돌아갈 수 있는 게 90도가 돼야 돌아갈 수가 있고요. 90도를 돌아가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AI 알고리즘하고 코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경험치예요. 경험치. 여러분들 예전 속담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AI 알고리즘이 딱 그겁니다. 완전히 맨땅 헤딩이고요. 많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봐야 돼요. 알고리즘 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얘가 안 되네. 왜 안 될까 하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서만 나온 코딩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이 차는 100% 사고 뭉칩니다. 좀 웃긴 말이죠. 디지털은 명확하고 오차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론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아직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말인데요. 인격, 품격, 자격, 이런 격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격이 있고 그 인간을 닮아가는 자율주행차도 그에 맞는 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격은 사람에게 하는 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사물에 적용되는 격은 바로 질입니다. 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품질, 그리고 영어로 퀄리티라고 하는 거, 이런 격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격에 맞는 자율주행차만의 격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많은 시행착오, 그 시행착오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바로 알고리즘으로, AI 알고리즘으로 녹아 들어갈 거고요. 그런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를 선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론적인 것은 마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를 지적인 이런 머리를 압박했죠. 지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막 설명만 했던 지지부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설명만 했던 RC카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까지는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RC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직접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완제품을 가져왔냐 하면은 지금 RC카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시중에서 보는 RC카와는 의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RC카는 놀이용 장난감이죠. 따라서 속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종간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RC카, 그 안에 들어있는 RC카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 통신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적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RC카이기 때문에 좀 약간 투박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치를 한번 뜯어볼 텐데요. 분해하는 거에도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거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전원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원을 가장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두뇌가 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 통해서 이제 센서를 이렇게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립할 때 가장 힘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바퀴 조립입니다. 실제로 손상되기는 쉬운 거는 저렇게 아두이노라든지 이렇게 전자기기지만 결합할 때 어려운 거는 이런 기존의 뭉치들입니다. 왜? 이게 생각보다 장인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기도 필요해요.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하나를 떼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작업들이 아닙니다. 보시면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른 데는 꼭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를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조립을 할 때 혼란스럽지 말려고 이렇게 표시로 이런 포인트를 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왼쪽으로 잡았다 그러면 다 이걸 왼쪽으로 잡으란 얘기죠. 이렇게 튀어나온 쪽을 왼쪽으로 잡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거의 다 조립이 끝났죠. 잘 조립이 끝났으면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이렇게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전 시간에는 저희가 이 RC카를 조립을 했죠. 이번에는 그 RC카를 직접 조종해보는 또는 RC카를 코딩해서 코딩한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물꾸물하고 지금 다니는 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라인 트레이서라는 RC카고요. 이 원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개의 지금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센서가 센싱을 할 경우는 그냥 전진해. 그리고 오른쪽에 센서가 센싱을 했을 경우는 우리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틀어야 돼.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 경우는 왼쪽 센서가 온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센서가 온됐을 때는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차에 라이더나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그런 센서들이 이렇게 옆 차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시중에서 많이 보고 있죠. 무엇인가요? 이 조종기에 의해서 조종하는 그런 형태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코딩 RC카이기 때문에 코딩을 한 그런 RC카에 코딩한 것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멀리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진, 후진, 전진, 정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좌회전 할 경우는 좌회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RC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RC카를 분해 조립을 해봤습니다. 자, 분해 조립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약간 피상적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조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코딩한 대로 이 친구가 움직일 것이라고 절대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차 AI가 퍼펙트하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실제와 가상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서 작성한 그런 코딩이라도 꼭 실제 생활에서 리뷰를 끊임없는 이런 겸용과 다시 업데이트를 거쳐서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으로 알시카에 대한 체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